어제는 이제 정호성,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 이렇게 세 명이 동시에 재판을 받는 날이었는데 셋 다 되게 건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걸음걸이와 외모와 이런 걸로 와서 앉아 있었어요. 네. 그 첫 공판 준비기일 때도 최순실 씨가 나와서 네. 카메라 있는 동안엔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카메라 나가자마자 고개 딱 들었잖아요. 네. 어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고개를 처음부터 푹 숙이고 들어왔어요. 재판장이 카메라 이제 그만 찍고 나가시죠라는 멘트가 나오자마자 고개가 들리더라고요. 어제도 똑같이. 그러더니 이제 이경재 변호사 옆에 본인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옆에 앉아서 이제 둘이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물을 갖다 달라고 말을 해서 물을 그 경위가 법정 경위가 갖고 와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재판정에 이제 방청석이 150석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중에 80석이 일반인석으로 배정이 됐고 나머지는 재판 관계자들과 그리고 기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예. 거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저는 이제 일반인 추첨을 해서 들어갔는데. 근데 사실 일반인 방청석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반은 기자였어요. 아, 그럼요. 반은 기자였고. 맞아. 그 방청석에 사람들이 앉아서 계속 최순실을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몸을 틀어서 재판장 쪽으로 몸을 틀어서 방청석에는 이제 사선으로 앉아가지고 피의자석에 앉은 방청객들은 최순실 씨의 뒤통수만 계속 보이고 그 반대쪽 검사 측에 앉은 그 방청객들도 최순실 씨 이제 프로필만 보이는 자세로 앉아서 계속 있더라고요. 예. 얼굴을 최대한 안 보이겠다는. 예. 그리고 잠깐 정회하는 동안 이경재 변호사가 재판장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변호인들이 여럿인데 앞뒤줄로 나눠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상의가 힘들다라고 하면서 안종범 씨 변호인단과 안종범 씨를 제일 앞줄에 다 앉히고 본인들은 뒷줄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방청석에서는 사실상 최순실 얼굴이 정말 잘 안 보였어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제 양옆에 남자 변호사들이 앉아 있으니까 그 사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딱 그렇게 포지션을 잡아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야를 안 받기 위한 그런 방법을 계속 썼다. 그에 반해 안종범, 정호성 두 피의자는 그냥 꼿꼿하게 앉아서 재판 보고 검사 말 듣고 변호사인과 상의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어제가 이제 첫 공판이었거든요. 2시 10분쯤 시작을 해서 약 5시간 30분. 정회를 10분 정도씩 2번 했고 그러니까 약 5시간 정도 재판이 총 진행이 됐고요. 검찰 측에서 나와서 공소요지를 설명하고 이제 공소요지를 설명하면서 본인들의 공소장 내용이 왜 공소요지가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검찰 측에서 제시한 서류 증거가 2만 페이지가 넘는데요. 근데 어제 제시된 건 한 7,7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오늘 아마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라는 내용이었어요. 진짜. 너무 꼼꼼한 거예요. 깨알 같아. 이제 정말. PC랑 휴대폰은 버리는 게 최선인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휴대폰 액정 오른쪽 상단 3분의 1 지점을 가격을 해서 이빨 부셔라. 뭐 이런 얘기. 이빨이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아니죠. 이런 용어를 쓰진 않았습니다. 이빨 부셔라. 깜짝 놀래가지고 설마 법정에서 이빨 부셔라. 완벽하게 부숴라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고 그게 아니면 휴대폰을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려서 물리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하게 해라. 아니 밖에 폐기할 때도 휴대폰을 꺼서 위치 추적이 안 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다시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에 폐기해라. 그리고 만약 뭐 예를 들어 차명 계좌를 갖고 있으면 그 통장은 바로 없애고 정말 꼼꼼하게 7페이지에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안종범 씨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그런 대응 방안을 이렇게 마련하는 매뉴얼이 있다는 거는 누가 그렇게 해왔다는 거 아니야, 그죠? 정말 궁금해요. 그죠? 하이패스 기록, 1년치 통화 기록은 삭제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그 소명할 걸 알아서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소명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구체적인 항목까지 하나하나 다 지정을 했어요. 사무실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밖에 못 나가면 압수수색 대상이 아닌 다른 사무실로 옮겨놔라. 뭐 범죄 집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 왜 청와대 정책수석 집에서 나와 그게? 저는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기사가 난 건 없고 예전에 한번 그 청와대가 그 좀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라면서 정호성 비서관의 휴대폰에서 증거인멸 내용, 증거별 인멸 방법을 담은 그런 문서의 사진이 발견됐다라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안종범 씨 집에서 발견된 문건과 정호성 씨 휴대폰에서 발견된 문건 사진이.
그럼 이제 2명의 청와대 직원에게서 똑같은 내용의 문건이 만약에 발견된 거라면 둘이 동일한 거라면 네. 이건 정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준비를 한 거죠. 그렇죠. 증거인멸이죠. 이건. 그리고 이건 아마 법률적으로 잘 아는 법률가에서 준비를 했을 테니까 민정이 관여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거고 민정은 우병우 수석이고. 왜냐하면 이 그냥 사법부 쪽이라든가 변호인 쪽은 그 디테일하게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검사들이 흔히 말해서 이제 범인들 뭐 이렇게 하는 그 노하우를 잘 알기 때문에 그 검사 출신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매뉴얼을 작성한 그렇죠. 사람은. 그런 내용까지 있어요. 검찰이 한 명이 지금 딱 생각나죠 지금. 수사하는 방법이 네. 뇌물 쪽에 수사를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죠. 있으니 예. 뇌물로 의심될 만한 물품도 전부 다 폐기하라. 이런 내용까지 다 적혀 있거든요. 아주 꼼꼼하게 7장을 적어놨는데 어제 그 문건이 밤에 한 7시 무렵에 꼼꼼한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네. 아마 어릴 때부터 천재 소리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오래 있으면 지루하지 않습니까? 졸리진 않더라고요. 저도 이제 서증 보면서 이제 서증에서 그런 충격적인 증거인멸 방법을 얘기한 것도 있었고 예. 각 재벌들을 조사한 기록들도 참고인들 증언 자료도 전부 다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뭐 압박이 무서워서 그랬다. 뭐 정경련 관계자도 청와대에서 다 시켰다.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 실제로 거기에 있었던 직원이 롯데 뭐 사회공헌팀 직원이 정경련 사회공헌팀 직원이 실무 처리자가 청와대가 개입해서 한 거다라고 증언이 직접적으로 나오니까 예. 저도 이제 서증 조사가 한 2시간 반여 정도 진행이 됐는데 굉장히 그 창의적인 대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이경재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한 것도 네. 있고 이경재 변호사는 심지어 최순실 본인의 진술서까지도 증거 채택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이 꼭 4번 조사를 받았는데 예. 검찰 수사를 4번째 진술 조서가 예. 압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불리한 대답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잖아요. 피해자는. 예. 그런데 검찰 측이 계속 옆에 앉아서 너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검찰은 물어볼 권리가 있다 하면서 계속 질문을 했대요. 근데 그게 이제 진술 거부권을 침해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한 대답이 그대로 적히지 않았다. 라면서 최순실 본인의 진술 조서도 증거 채택을 거부했고요. 그리고 박헌영 그 더 네. K스포츠 재단 과장이 예. 쓴 회의록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담겼냐면 포스코에 갔는데 네. 포스코에서 지원을 거부를 하면서 우리를 잡상인 취급했다. 라는 내용이 적힌 회의록이 있어요. 네. 그거는 최순실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 혐의도 엄청 여러 가지 뭐 직무남용,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 제기됐고 사기미수 혐의도 있거든요. 네. 뭐 이런 각종 혐의들에 대해서도 전부 다 자기는 혐의 없음. 대통령과의 공범 혐의에 대해서도 자기는 최순실 본인은 안종범을 모른다. 그런데 안종범과 최순실이 공범이라고 하니 네. 서로 모르는 사리가 어떻게 공범을 하냐. 공범을 하려면 가운데 둘 다 하는 사람을 꽂아놔야 되니까 대통령을 밀어넣은 거다. 그래서 아니, 3자 공모 혐의가 된 거다. 음성 파일까지 다 공개됐어. 그거 얘기하다가 아는 뭐라 그래? 뭐 자기가 그랬잖아. 최순실이 뭘 몰라 모르긴. 그러면서 혐의를 전부 다 자기는 아니다. 제기된 혐의가 전부 다 혐의 없습니다. 라고 어제 이경재 변호사와 최순실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같이 나온 안종범 씨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일상적인 업무 지시라고 파악했다. 재단 설립. 그리고 KD 코퍼레이션이라고 최순실 씨 지인이 운영하는 그 회사가 만드는 부품을 현대차에 납품하도록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냥 중소기업 제품을 사게 해주는 그런 일반적인 업무 지시라고 생각했다. 라고 했고 증거 인멸도 자기는 아니다라고 네. 했는데 이제 본인의 집에서 그런 문건이 어제 나왔던 거고. 그리고 생각을 해봐라. 본인의 휴대폰은 여러 내가 옛날에 쓰던 것까지 다 뺏겼는데 예. 왜 타인한테는 증거인멸하라고 그런 문건을 돌리고 준비를 했겠냐. 라고 이제 안종범 측에서는 주장을 했고 제일 신박하다는 단어 써도 되나요? 제일 창의적이었던 주장은 정호성 씨가 제기된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이유가 특검 때문이었거든요. 네. 특검이 구치소를 수사를 하면서 정호성 본인이 이제 공모 혐의에 대해서 쟁점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변호인과 맞춰서 해야 예. 되잖아요. 예. 그 메모를 정리를 해놨는데 구치소에서 그걸 가져갔대요. 특검이 압수색을 하면서. 예. 그래서 그게 없어서 쟁점 정리를 변호인과 같이 못했다면서 네. 그래서 오늘은 입장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근데 검찰이 수사 마치고 공소를 한 게 벌써 근 한 달 가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차기한 변호사 아시죠? 세월호 특조위에 있었던 네. 근데 차기한 변호사는 이제 정리가 안 됐다면서 입장 밝히기를 거부하고 대신 물고 늘어지는 건 태블릿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호성이 최순실과 박 대통령 사이에서 그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정호성이 그 최순실 그 자신의 이메일 아이디를 최순실에게 주면서 그 기밀을 예. 빼줬다라는 혐의가 됐기 때문에 태블릿 자체를 부정을 해버리면 예. 자기의 혐의가 이제 약해지는 거니까 태블릿을 되게 문제를 많이 삼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창의적이었던 건 그 최순실 태블릿으로 알려진 그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태블릿이거든요. 갤럭시 탭이라는 기계인데 그 문제가 제일 심하게 됐던 게 드레스덴 선언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잖아요. 예. 안드로이드에서 다운받으면 생기는 파일명이 안드로이드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패드에서 iOS에서 만들어지는 파일명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영태가 쓰는 태블릿이 아이패드 아니냐. 예. 검찰론에 고영태 아이패드 조사했잖아. 근데 증거 없음으로 돌려보냈지. 그거 증거가 없는지 조사해서 그게 증거가 없는 이유를 밝혀서 자기한테 증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측이 증거 없음을 증명하라는 증거를 내는 건 자기는 그 20년 검사 생활 중에 처음 봤다면서 검찰 측이 엄청 발끈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한국에 있는 애플과 한국에 있는 구글 지사에 사실증명서를 요청해달라는 식으로 재판부에 요청을 하기도 했고 계속 지연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계속 태블릿만 문제 삼았어요. 정호성은 지금 그 안종범하고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K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부터 혐의를 좀 살펴보기로 했는데 정호성 같은 경우는 여기 연루된 게 좀 적어서 정호성 재판은 18일 날 따로 분리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 이제 최순실 안종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는 11일 다음 주 수요일인가요? 11일은 수요일에 두 번째 재판이 이제 진행될 예정이죠. 근데 저쪽에서는 피의자 쪽 대통령을 포함한 피해자 쪽에서는 태블릿만 부정하면 모든 혐의가 벗어질 것 같은 그 논리네. 거예요. 지금 굉장히 단순하네. 언론 보도난 기사들의 증거 채택도 모두 거부했거든요. 앞으로 언론 기사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양측 다 그랬어요. 그런데 재판관이 뭐 내용을 부인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또 꼬리를 내리고 수그러들기는 했어요. 이쪽에서는 전부 다 언론 기사는 모조리 다 증거 채택이 거부됐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 기사들은 전부 다 증거 채택 거부를 하니까 뭐 계속 그러면서 공모 혐의는 없다라고 하니까 또 이제 빡친 화가 난 부장검사가 한마디 했죠.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 혐의가 없다고 한 건 나라의 격을 생각해서 최소한만 쓴 거다라고 공모 혐의 입증할 거 충분히 많다라고 엄청난 자신감을 드러냈거든요. 차고 넘친다. 어제 정말 그 둘의 신경전이 여느 재판과는 좀 달랐어요. 근데 사실 일반인 방청석이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반은 기자였어요. 그럼요. 반은 기자였고 맞아. 그 방청석에 사람들이 앉아서 계속 최순실을 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몸을 틀어서 재판장 쪽으로 몸을 틀어서 방청석에는 이제 사선으로 앉아가지고 피의자석에 앉은 방청객들은 최순실 씨의 뒤통수만 계속 보이고 그 반대쪽 검사 측에 앉은 그 방청객들도 최순실 씨 이제 프로필만 보이는 자세로 앉아서 계속 있더라고요. 예. 얼굴을 최대한 안 보이겠다는. 그리고 잠깐 정회하는 동안 이경재 변호사가 재판장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변호인들이 여럿인데 앞뒤줄로 나눠서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상의가 힘들다. 어제는 이제 정호성,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 이렇게 세 명이 동시에 재판을 받는 날이었는데 셋 다 되게 건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걸음걸이와 외모와 이런 걸로 와서 앉아 있었어요. 그 첫 공판 준비기일 때도 최순실 씨가 나와서 카메라 있는 동안엔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다가 카메라 나가자마자 고개 딱 들었잖아요. 어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고개를 처음부터 푹 숙이고 들어왔어요. 재판장이 카메라 이제 그만 찍고 나가시죠라는 멘트가 나오자마자 고개가 들리더라고요. 어제도 똑같이. 그러더니 이제 이경재 변호사 옆에 본인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 옆에 앉아서
이제 둘이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고 네. 물을 갖다 달라고 말을 해서 네. 물을 그 법정 경위가 갖고 와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이제 재판정에 이제 방청석이 150석 정도 됐는데 이제 그 중에 80석이 일반인석으로 배정이 됐고 나머지는 재판 관계자들과 그리고 기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예. 거기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저는 이제 일반인 추첨을 해서 들어갔는데